자, 오늘 보실 차량 모합입니다. 간단하게 차량 사양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모하비 6인승 모델이고요. 마스터즈 트림의 렉시콘 패키지, 드라이브 와이즈, HUD 추가된 사양입니다. 외장 색상은 오로라 블랙펄이고요. 실내 시트 색상은 브라운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만 빠진 모든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비티 트림이 아니고 마스터즈 트림이라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모하비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면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남자다운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모하비라고 하면은 와일드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디자인도 약간 각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 본넷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각으로 이어져서 루프까지 모두 약간 각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봅니다. 휠 타이어도 상당히 큰 사이즈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휠부터 보자면 마스터즈 트림이기 때문에 그래비티에 적용되는 검정 휠은 아니고요. 이렇게 스퍼터링 휠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P2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65mm, 상당히 광폭 타이어고요. 편평비는 20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스텝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로 옵션을 추가하거나 하지 않아도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기본 적용입니다. 자, 전면부 보게 되면 헤드램프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렇게 일자형으로 주간 주행등 들어오고요. 위에 두 개는 상향등, 아래 두 개는 하향등입니다. 그리고 방향 시동을 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래비티 트림에 적용되는 여기가 검정색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그릴은 아니고, 마스터즈 트림 일반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형으로 크롬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기아 엠블럼이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모하비 전용 엠블럼이 적용되고요. 범퍼 아래쪽에는 안개등, LED 안개등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주차 센서, 전방 레이더 센서 커버, 서라운드 뷰를 위한 서라운드 뷰 카메라, 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모습 보시면 되겠고, 측면으로 돌아가 보면, 자, 앞부분은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라인, 그 다음에 후면부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기통 3000cc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엠블럼까지 붙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사각형으로, 그러니까 남자다운 그런 각져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LED 같은 경우도 약간 구형 느낌의 그런 LED 적용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는 이렇게 버튼 타입이고요. 키홀까지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고, 문 아래쪽에는 이런 모하비라고 적혀 있는 이런 크롬 장식까지 덧대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뒷모습까지 쭉 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피아노 건반 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방향 지시 등 LED는 아닙니다. 전구 타입이고, 후진등도 전구 타입으로 적용되고요. 사륜구동 엠블럼, 그리고 V6 3.0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V6 3.0 엔진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 바디의 자동차는 모하비가 유일합니다. 자, 그리고 번호판 등은 전구 타입입니다. 사실 이 모하비 같은 경우는 옵션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최첨단, 최신식의 그런 옵션들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데코 타입의 머플러 팁 있고요. 실제로 머플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머플러는 아래쪽에 수도꼭지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나와 있고요. 저기 반대편에는 요소수 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루프렉, 살짝 여기 공간이 있는 이런 루프렉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장은 이 정도로 보시고 실내로 들어가서 모하비만의 특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입니다. 브라운 시트를 적용한 실내 색상이고요. 그리고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2열 시트는 독립으로 좌우 각각 독립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손이 닿는 부분은 검정색, 그리고 혼 커버는 브라운으로, 새들 브라운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혼 커버에도 모하비 전용 엠블럼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천정부는 검정색 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A 필러도 모두 천 재질이지만 B 필러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부 보겠습니다. 도어 트림부는 여기 상단부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드 그레인 내장재, 그리고 메탈 소재도 일부 사용되어 있고, 퀼팅이 적용된 이런 브라운 인조가죽 감싸기, 그리고 팔걸이 부분은 검정색으로 인조가죽 감싸기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어 스티커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창문 같은 경우는 전자석 풀다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중 접합 유리 적용되어 있고요. 뒷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 아닙니다. 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하비 같은 경우는 렉시콘 스피커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렉시콘 스피커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시트 레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익스텐션 시트 이런 거 없고요. 허리 지지대 사방향 아니고 이방향, 그리고 시트 높낮이 조절 가능한데, 이 높낮이 조절이 다른 차량과는 조금 다릅니다. 엉덩이를 들면 엉덩이만 들리고요. 그리고 허벅지를 들면 시트가 살짝 누워집니다. 이렇게 누워지면서 허벅지 부분이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딩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전동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번에 21년형 모델이 출시되면서 알로이 페달, 오르간 타입 페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렇게 큰 넓은 폭을 가진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타고 내릴 때 이 사이드 스텝을 꼭 밟아 주셔야 됩니다. 타고 내릴 때는 꼭 이 사이드 스텝을 밟고 타고 내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왜 사이드 스텝을 밟고 타고 내려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모하비를 타고 내려 보시면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거예요. 이 모하비를 타고 내린다는 이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타고 내리면 상당히 기분 좋고 내가 모하비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에 들어왔고, 제일 먼저 계기판부터 보겠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계기판의 테마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K8이나 K5 이런 차들처럼 화려하게 날씨에 따라서 테마가 변경되는 그런 테마는 없습니다. 모하비는 그냥 생긴 대로 이런 느낌으로 타는 게 이 모하비만의 감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터레인 모드도 있습니다. 터레인 모드도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샌드 모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12.3인치 그리고 12.3인치 대형 화면의 내비게이션 화면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왼쪽에는 실내 조명 밝기 조절,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 주유구 레버,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이쪽에 제공이 됩니다. 핸들 왼쪽에는 오디오와 전화 관련된 버튼들 집중되어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계기판 메뉴를 변경하는 버튼,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차로 유지 보조 버튼, 길게 눌렀을 때는 차선 이탈 경보가 켜지고 꺼지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눌렀을 때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버튼까지 핸들 우측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공조기 버튼들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오디오, 미디어 버튼 관련된 버튼들이 이렇게 메탈 소재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3열도 따로 조절할 수 있는데, 3열 같은 경우는 리어 버튼을 눌러서 후석의 공조를 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바람 세기 같은 것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찬바람, 더운바람, 온도도 정하시고 바람의 온도도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후석 공조 잠금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서 이 후석 공조를 작동할 수 없게 잠궈버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뒷좌석까지 공조를 켜놓은 상태고, 이렇게 LCD 화면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조작하는 것들을 화면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수석과 운전석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추가되어 있고, 공기청정 모드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USB 리더기, USB 충전 단자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당연히 3단으로 제공이 되어 있고, 조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모하비는 전자식 변속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맛이 느껴지는 기계식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모하비를 타시는 분들은 전자식 변속기보다는 이런 느낌의 기계식 변속기를 부츠 타입의 기계식 변속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 이렇게 LED로 표현이 되고요. 오토 홀드, 사륜구동 저속 주행 장치,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전후방 주차 센서, 서라운드 뷰까지 제공이 됩니다.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후진기어를 넣어보면 이렇게 작은 화면, 8인치 화면에 맞춰서 이런 후방 화면과 서라운드 뷰 화면이 함께 보이게 되고요. 화질은 다른 일반 승용차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출시된 지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이 화면의 크기도 그렇고 카메라의 화질도 최근에 나온 소엔토 같은 차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편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후측방 모니터까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호 필름이 붙어 있는데 무드램프도 약간 벌집 패턴 이런 걸로 무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워크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조수석 의자를 조절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적용되지 않는 선글라스 케이스도 이렇게 크게 대형 선글라스 케이스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LED 실내등 당연히 적용됩니다. 터치식은 아니고 이렇게 레버식이고요. 화장등도 LED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룸미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투박한 느낌이지만 두껍게 생긴 이런 룸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는 여기 옆쪽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 같은 경우에는 모하비 엠블럼 붙어 있는 이런 스마트키고요. 어디에도 이 기아의 엠블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모하비 전용 엠블럼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오토 헤드램프, 오토 상향등, 우적 감지 와이퍼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앞좌석은 이 정도로 보고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내릴 때는 사이드 스텝을 밟고 이렇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뒷좌석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3단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 모하비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바디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 바닥 자체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았을 때 허벅지가 약간 뜨는 느낌이 있고 발바닥이 조금 높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후석에서 공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이런 버튼들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공조기는 아닙니다. 후석 같은 경우에는 켜고 끌 수는 있지만 오토 공조는 아니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인승 모델에만 적용되는 2열 컵홀더 이렇게 조금 귀여운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USB 충전 단자 양쪽에 하나씩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220V 충전 단자도 이곳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천정부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이렇게 회전하고 열고 닫고 가능한 이런 공조기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등 LED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3열도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3열에도 이런 공조기 같이 제공이 되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에서 본 앞좌석의 대시보드 디자인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대시보드 위쪽이 상당히 높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뭔가 차가 나를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상당히 높은 느낌이죠. 필팅 나파 가죽이 적용된 운전석 시트 모습입니다. 핸들도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모하비는 이런 느낌, 앞좌석 공간도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창문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이 큰 SUV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진한 썬팅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었고요. 여기에 3열 시트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2열 시트는 슬라이딩으로 앞뒤로 조절이 가능하고, 여기 뒤쪽에서 시트를 접어주는 이런 버튼도 있습니다. 시트를 접었을 때는 이 정도의 느낌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3열에도 스피커는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USB 충전 단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측에만 USB 충전 단자가 있고 조수석 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쪽에는 컵홀더가 1개, 조수석 쪽에는 컵홀더가 2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지급품, 요즘에는 나오지 않는 이런 그물망까지 제공을 해주고 설명서, 비상 삼각대까지 제공이 됩니다. 자, 조수석 쪽에는 USB 충전 단자가 없지만 이렇게 12V 소켓 따로 나와 있고요. LED 트렁크 등까지 제공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런 수납함이 따로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기 때문에 바닥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임시 수리 킷, 펑크가 나도 임시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트, 그리고 요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십자 드라이버 제공됩니다. 그리고 요거 뒤집으면 일자 드라이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매트까지 이렇게 제공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모하비를 출고하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하러 오실 때 뭐 다른 차량과 비교하거나 다른 차량과 고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옵션은 스피커 옵션,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이 정도면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5인승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엔 6인승을 구매하셨습니다. 빠른 출고가 가능한 차량을 찾아봐 달라고 하셨고, 마침 이 재고 차량으로 6인승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된 차량이 있어서 색깔과 실내 시트 색상 만족하는 차량으로 결국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재고 차량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세워놓고 할인이 되는 그런 재고 차량은 아니었고요. 이 재고차의 종류가 정상 재고, 그리고 한정 재고, 판촉 재고, 전시 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고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재고들 중에 정상 재고 차량은 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따로 할인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한 2개월 정도 지나야지 한정 재고로 빠지면서 한정 할인, 추가 재고 할인이 적용되고요. 정상 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할인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판촉 재고 같은 경우에는 판촉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재고 차량의 종류, 전시 차량의 종류, 이런 것들도 한번 컨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모하비에 대한 소개, 모하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